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향기와의 식별과 선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서 향기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그 향기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가끔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특정 냄새를 맡은 다음에 이 향기가 어떤 냄새다, 어떤 향기다라는 걸 알아내는 걸 우리가 향기를 식별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죠? 어떤 홍삼 향기를 맡고서요. 이 향기가 홍삼의 향기라는 걸 알아내는 게 향기 식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명한테 이 향기를 맡게 해가지고 이 향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홍삼 향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분은 식별력이 있는 거고요. 이거 잘 모르겠다 또는 이게 그 뭐 다른 향이다 이렇게 하면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 7명이 이 향기가 홍삼 향기라고 맞췄다면 향기 식별률은 70%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55명이 맞췄다면 그 식별률은 55%가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55,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죠? 저도 전형적인, 그죠? 이런,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죠? 요즘 경상도 사투리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게 좀 많아가지고 아니고 요즘 유행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식별하는 그 능력, 어떤 냄새인지 알아내는 능력을 향기 식별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향기 식별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예전에 그 MBC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향기 식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추억의 향기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지 뻥튀기 향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달고나 향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들이 만들었었는데 이걸 아나운서분한테 이렇게 맡게 하니까 그 아나운서분은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걸 식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향기를 식별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장미향을 가지고서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맡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향기인지 정확하게 맞추는 학생들은 그 당시 그때 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식별률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향기를 맡으면 야, 이게 어디서 맡아본 향기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 예시를 주면 우리가 이제 그 향기를 맞추는 식별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 향기 식별하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식별하는 그걸 테스트를 향기 맞추기 게임을 할 수 없지만 좀 이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식별한다는 표현하고 또 선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향기를 선별한다. 그죠? 이걸 예를 들어서 감귤향, 그죠? 레몬 같은 걸 우리 시트러스 계열이라 그러죠. 그죠? 이 시트러스 향료들은 주로 탑노트로 많이 활용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열들, 그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 감귤이나 레몬 이런 건 좀 약간 상큼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버가못이나 또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향이나 어떤 맛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상큼한, 상쾌하다기보다 상큼한 느낌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라일락 꽃이나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집 근처나 보면 라일락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은은한 꽃향기가 좋죠. 그다음 자스민이라든지 이런 꽃향기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귤이나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이런 상큼한 느낌이 드는 향취가 있고 꽃에서 라일락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 자스민이라든지 장미라든지 달콤하고 이런 온화한 이런 꽃향기가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향기가 비슷한 계열별로 이렇게 묶어줘서 나누는 거를 우리가 향기의 선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의 식별과 선별을 살펴보면 향기를 식별한다는 것은 어떤 홍삼 향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홍삼 향기인지를 알아내는 게 향기의 식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7명이 맞췄다면 식별률은 70%가 되고요. 이 식별률을 대해서
요거는 제가 그 기말 시험에 시험을 무게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를 제가 꼭 낼게요. 아마 이제 이 수업을 들은 분들은 거의 100%다 맞추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향기들을 비슷한 계열로 이렇게 묶어서 나눠주는 것을 선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귤계, 이제 감귤향, 레몬향, 버가못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둘 수가 있고요. 장미, 자스민, 그죠? 뭐 라일락, 그죠? 그 다음에 뭐 은방울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향기의 선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향기의 식별과 선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냄새 지도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별과 선별 과정인데요. 결국 이제 이건 많이 보셨죠? 일단 향기 분자가 이렇게 비강으로 들어가면 코끝에 있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죠. 코끝에 있는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후각 신경세포 내부로 이게 후각 신경세포라고 하는 후각 그죠? 이게 후각 신경세포고 이게 상피세포죠. 그죠? 이게 후각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후각부에서 이제 정보가 이게 취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 변형계로 가서 이제 시상 그 다음에 전두엽 전체 뇌로 대뇌로 퍼지게 되는데요.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꽃향기가 아니면 그 커피 향기나 이런 특정 향기들이 그 향기 분자들이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첫 번째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호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금은 관념화한 거죠. 이렇게 그죠? 개념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 같은 걸 그린다고 했었죠. 그죠?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한 향기 분자를 이렇게 개수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로즈마리 꽃향기는 이렇게 되고 커피 향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을 때 바로 맡자마자 0.000 순간 그러니까 그 찰나에 맡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그죠?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는다는 거는 향기가 분자가 도착하고 나서 일정 시간 약간 거의 뭐 아주 짧은 경우는 정말 이거 향기를 잘 맡는 사람이고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길겠죠. 보통 한 3초, 한 10초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한 그 분자의 신호가 계속해서 오겠죠. 그러면 여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또 향기 분자들이 결합하는 게 또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요걸 등고선처럼 그릴 수 있다 그랬죠. 후각 수용체하고 이건 표현을 좀 바꿔야 되는데 후각 수용체하고 향기 분자가 결합된 신호들이 종류들입니다. 종류들에 따라서 시간에 이게 몇 개가 되는지 이걸 쭉 그 개수대로 묶으면 이런 등고선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특정 형태로 이렇게 물론 나타나진 않겠지만 물론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끊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쭉 연결돼 가지고 나타나게 될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향기가 특정한 어떤 지도, 냄새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향기가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향기 지도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향기 분자가 다 다르고 후각 수용체가 결합해서 전기신호를 만드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쭉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게 향기 분자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 향기들마다 그 고유의 이런 향기 지도를 그릴 거 이런 등고선 형태가 나타날 거고 이게 어떤 고유의 그, 그 향기 고유의 형태를 나타내면 우리가 그 뇌내에서 이걸 추론하는 거죠. 아, 요런 향기 신호의 총합은 이 향기 지도는, 냄새 지도는 어떤 향기다 하는 거를 추론해내는
추론해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향기를 인식하는 것 단계, 어떤 요거는 요번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별하는 거는 그 향기가 만들어내는 지도를 추론해서 맞춰내는 거고요. 추론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향기를 인식하는 과정은 처음에 후각 수용체와 향기 분자가 결합해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단계. 이게 전기 신호들이 전달되면서 어떤 시간에 따른 냄새 지도를 그리는 단계. 이 냄새 지도를 보고서 보진 않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서 판단해내는, 추론해내는 단계. 즉, 한 세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이것도 제가 앞서서 그린 것처럼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는 이게 가장 적합한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단계가 찰나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거의 세 단계가 뭐 시간대별로 구분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찰나에 이루어지지만 또 선호가 바뀔 수도 있겠죠. 전기 신호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로 냄새를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지도를 그리게 되는 걸 우리가 식별한다고 하고요. 이걸 알아내는 걸 식별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라벤더라든지 뭐 이런 그 허브성 물질들 그 다음에 꽃향기 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시트러스 계열 이런 것들은 다 냄새 지도가 그려지겠지만 약간 비슷한 계열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죠? 꽃향기와 관련된 등고선 일정한 비슷한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달콤한 꽃향기는 또 비슷하게 그려질 거고 또 상큼한 그런 시트러스 계열들의 그런 물질들은 또 나름대로 비슷한 계열로 이렇게 냄새 지도가 그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 지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선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귤 향기하고 레몬하고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향기를 맡으면 물론 미세한 게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추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대충 그냥 맡으면 그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계열별로 나누는 이런 단계들도 다 이제 결국에는 냄새 지도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서서 7주차에서 공부한 거를 가능하다면 조금 더 반복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향기 식별 같은 거를 생활 속에서나 의료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나 보면 이렇게 있어요. 향기 식별을 통한 치매 조기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게 이제 본 지휘자라고 그랬는데 치유 콘서트니까 그죠? 제가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하고 이제 위탁 그 과제를 했어요. 거기서 위탁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경북대 병원 신경과 그 유호성 교수님과 같이 치매 선별 및 케어를 위한 향 데이터셋 구축 및 향 물질의 제형 연구라는 어떤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에트리가 그 국내에서 제일 큰 그 국책 연구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어떤 향기를 가지고 초기 그 치매 환자들의 그 후각 식별 영역을 통해 가지고 초기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연구를 했어요. 물론 이분들은 전자통신 쪽이기 때문에 향을 연구한 건 아니고요. 기계를 연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에서 어떤 그 향의 농도별로 이제 분리해서 농도별로 분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도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치 만드는데 조금 조언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향이 강할까 이렇게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과학적으로는 완전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조언했을 때 굉장히 좀 처음에는 약간 놀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향기의 물리화학 분야를 통해서 물리화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그 재밌게 물론 제가 강의가 그렇게 재밌지 않기 때문에 재밌다기보다 좀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양 수업이니까 좀 여기 맞춰가지고 한다면 조금 그런 내용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치매가 그 저도 이제
제가 향에 관심을 가지고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이제 치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계속 그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초기에는 향을 잘 식별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초기 치매 분 같은 경우도 향을 식별하는 경우도 계셨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향을 잘 식별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향기를 어떤 향기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향기 식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아챈다면 치매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진행을 굉장히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에트리에서 일을 하는 연구에 굉장히 그 공감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여기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 특히 이제 이걸 3년간 지속하면서 제가 한 30여 종에 대해서 그 향기를 추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이제 연구를 했고 아마 에트리에서 그걸 뭐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아주 서울 그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임상도 했고 그걸 이제 상업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전에서 지금 그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향기 식별 능력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게요. 우리 어떤 그 후각이 나빠지기 전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향기를 맡아서 후각이 잘못돼서 못 맡을 수도 있지만 향기를 맡는 건 뇌로 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뇌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향기를 못 맡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초기에는 후각 능력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뇌에서 조금씩 이제 이상이 생기니까 향기를 맡는데 이 향기 내가 그 이 향기가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후각 자극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어떤 향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향기를 못 맡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그 평소에 건강을 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신경과적인 그런 검사도 한번 같이 병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수행한 내용인데 치매 선별 및 케어를 위한 데이터셋 구축 및 향물질의 제형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향의 종류별로 향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각각 그 치매 환자들을 이제 치매 초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성인 남녀분들께 물어가지고 이 향기가 식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물질을 그 기계에 넣어야 되잖아요.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지 그 제형 연구를 하는 거를 우리가 19년도에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조금 더 그 향기도 압축하고 종류도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제형도 그 기계에 좀 더 특화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그런 연구를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년도 했고 3차년도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향기를 그 더 압축하는 단계로 저희가 공동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또 임상 연구를 위한 그런 내용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그 향기를 맡음으로써 후각 장애와 그 장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기에는 이제 냄새를 맡는 가지고 냄새를 못 맡으면 후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뇌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이제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에서는 후각 장애, 코에 이제 후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향기 키트를 만들었어요. 후각 검사 키트를. 그게 대표적인 게 업싯이라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스멜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를 그래가지고 냄새를 인지하는, 식별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처음으로 굉장히 폭넓게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UP, 그죠? UP가 앞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그 간단하게 만든 한 10종류 이하로 좀 줄여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만든 걸 브리프 그 스멜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가 더 BCT라고 불러요. BCT.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활용하는 BCT인데 요걸 이제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향기를 맡게 하는데 이제 이런 향기가 보면 그 특정 향기는 뭐 베이컨이나 뭐 이런 것도 향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외국인들은 평소에 뭐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국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업싯이나 빗싯은 이게 서양인들, 외국인, 이제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하겠죠. 왜냐면 평소에 익숙한 향들을 맡아서 이게 평소에 잘 맡다가 인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맡을 때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못 맡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식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익숙지 않은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익숙지 않은 향기를 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향을 맡는데 이 향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식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는 향 같으면 알다가 맡다가 내가 잘 못 맡으면 이게 식별력이 떨어지다 할 수 있는데 애시당초 이 향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향기를 맡았는데 못 맡았다 그래서 이게 식별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적합하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지를 잘 할 수 있는, 식별을 잘 할 수 있는 향기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을 위한 식별력을 갖는 향기 세트를 만드는 게 이제 이번 그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향기 식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Friendly,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olfactory function 테스트, 그러니까 후각 테스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요런 요런 도구가 나와요. 이런 기계가 이제 상업화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게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연세대 의대에서 연세대 의대에서 임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이걸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이걸 아이템을 한 거죠. 저도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하려면 전문가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이 테스트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갖춰진 병원에 가서 이제 후각 능력, 내가 냄새를 잘 맡는구나 못 맡구나,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잘 맡는구나 예전에 비해서 못 맡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후각 키트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면 이제 그 펜 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임펜처럼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을 이렇게 향기를 맡도록 돼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제 연구실에 오시면 제가 이거 한번 맡도록 같이 한번 맡아보시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업시이에요. 업시이나 여기 BCT 형태인데, 그죠? 요런 여기 보면 요 뒤에 보면 여기 이제 1, 2, 3, 4 돼 있잖아요. 1번 요게 이제 1번 시트에 있는 걸 향기를 맞추는 거고, 여기 1번 시트를 보시면 요게 밑에 보면 약간 가려져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긁으면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긁으면 이제 향기가 나요. 그럼 이 향기를 맡고서 이 향기는 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인들한테 익숙한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에트리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잘 맞는 어떤 향기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죠. 찾아내 가지고 이걸 임상을 하고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그걸 이제 그 에트리에서 이제 상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향기 식별과 관련돼서 왜 이런 그 연구가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 향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죠? 그 어릴 때부터 뭐 향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도 에트리아 공동 연구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후각이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청각이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좀 그런 게
이제 후각 식별력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후각이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후각장애로 향기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 증상이 없더라도 그 향기를 못 맡아봐가지고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향기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포도향을 맡으면 이건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향이 포도향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특정 향기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자인 한국인한테 그 향기가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젊은 층하고 또 고령층하고도 또 그 향을 식별하는 그런 그 향기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한테 익숙한 향기가 있을 거고 젊은 친구들은 또 익숙한 향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매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향기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고령자에게 익숙한 향기를 찾아야 되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분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향기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향기를 식별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기 중에서 60대, 70대, 80대 여성에게서도 식별률 변화가 없는 건 뭘까요? 참고로 이 향기도 남성에게는 식별률 크게 감소했습니다. 조금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가면서 향기를 맡는 식별률이 뚝 떨어져요. 식별률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향기를 맡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맞췄나, 맞춘 사람이 얼마 정도인가, 이걸 이제 나타낸 지표가 식별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미향, 라벤더, 로즈마리, 홍삼, 간장, 오렌지 이런 향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향기는 남녀 불문하고 다 이렇게 식별률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면 후각 능력도 감소하고 뇌의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능력인 후각 식별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근데 재밌게도 하나의 향기는 60대, 70대, 80대 여성한테 갈수도 나이가 들어도 식별률 변화가 없었어요. 이 향기는 뭘까요? 이제, 이제 이 강의를 잠시 끊고 이제 다음 그 시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